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라는 말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는 박봉과 고물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지쳐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돈을 만지고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하루 종일 면전에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저는 이 말의 뜻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다 저 같은 건 아닌가 봐요. 누군가는 하루 종일 돈을 만지고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면전에서 비교하며 살아가도 그 섭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요. 돈의 진짜 힘을 모르고 갑질하다 지금은 꼬리 내리고 사시는 시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은 세무사이시고 누나랑 매형은 회계사요. 남동생은 관세사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대기업 재무팀 들어가 있고 너랑 나까지 합세하면 온 가족이 돈 만지는 직업이잖아. 정말 웃기지 않아? 남편과 저는 은행원이에요. 같은 은행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원래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워크숍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바른 생활이 몸에 밴 모범생 타입이었어요.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잘 자라서 그런지 구김살 하나 없었고요. 시부모님이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세무사이신데다가 형제들이 하나같이 공부를 잘했고 먹고 살만한 직업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해서 꿈꾸던 은행원이 됐지만 사실 가정환경은 남편과 천지 차이였어요. 아빠는 장사를 하시다가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평범한 주부셨어요. 동생들도 고만고만한 대학 나와 고만고만한 직장 다니고 그나마 제가 제일 나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안이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시댁에서는 별 반대가 없으셨어요. 네가 은행원이고 내가 은행원인데 집이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이게 동등한 관계 아니야? 우리 집도 알고 보면 별거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남들보다 오래 돈을 버실 수 있다는 거 하나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뭐 하는 애냐고 물으시길래 같은 은행 다닌다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 하셨어. 결혼은 자고로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일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순진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고맙더라고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편이 처가가 기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길고 긴 결혼 생활을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받아 결혼 비용도 반반, 집도 반반해서 칼같이 공정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괜히 시댁에 고개 숙이며 시집가기도 싫었고 나중에 딴말 나오는 것도 싫어서요. 은행원의 칼 같은 계산력이 어디 가나요? 처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남편은 너무 재미있다면서 웃었어요. 그러다 제가 진심인 걸 알게 된 후에는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정말 저희는 정확히 반반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똑똑한 애 같구나.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니?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 생각 변함없이 평등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특히 시어머니가 반가워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돈을 못 모으는 성격이시라 큰돈이 없어 좋아하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이 세무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집도 강남인데 돈이 없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어머니 성격이 워낙 찬바람이 불고 잔정이 없는 스타일이라 알아서 하라는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30년 넘게 그런 엄마와 함께 산 남편도 적응 못할 정도로 까슬까슬하신 분이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양쪽 집안의 반대나 충돌 없이 정확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 후 한동안 큰 이슈 없이 평온하게 지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저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 엄청난 고민이었죠. 진작부터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는 했지만 아기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아파트 대출 갚느라 엄마한테 마땅히 용돈도 들을 수 없는 형편이라 차마 그러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기 봐야지. 그럼 누가 보니?
내 손주 내가 봐주겠다는데 무슨 돈을 받고 그래. 시집갈 때 한 푼도 못 해줬으니 이거라도 해줘야지. 와서 밥은 챙겨 먹게 쌀만 안 떨어지게 해라. 아이 너희들 다 키우고 심심했는데 나는 너무 잘 됐어. 애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다. 할머니 사랑 많이 받고 커야지. 엄마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손잡을 생각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요즘은 친정이고 시가고 애 봐달랄까 봐 전화도 안 받는다던데 제가 복이 많긴 많았나 봐요.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자 바로 짐을 정리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산후조리도 직접 해주시고 아기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기도 돌봐주셨죠. 아기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간단한 반찬까지 해주시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려도 끝내 돈 벌러 가는 사람은 대충 먹고 다니면 안 된다면서 저희 부부의 아침 저녁까지 책임져 주셨죠. 덕분에 아기를 낳고도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이, 내가 너 신경 쓸까봐 진작 말은 안 했는데 가끔 지나가다 시간 나면 너희 집에 들러서 아기 보고 오곤 했어. 그런데 말이다. 사돈어른이 아기를 너무 업고 계시던데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놀라운 것은 모든 면에서 쿨해 보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기가 태어난 후로 간섭이 심해졌다는 거였어요. 특히 엄마의 양육 방식에 불만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저에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낮에 한 번씩 집에 들르고 계셨더라고요. 편한 차림으로 아기하고 둘이 있었을 엄마가 무척 당황하고 불편했을 텐데 몇 번이나 그러시도록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몇 번 오셨지. 아기 보고 싶어 그러신가 보다 했지 뭐. 그래서 전에는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 세수하고 머리 잘 묶고 초인종을 울리나 안 울리나만 보게 되더라. 아유, 난 괜찮아. 얼마나 손주가 이쁘면 그러시겠니. 얼굴 자주 보면 나중에 일 있으면 한 번씩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좋지 뭐. 엄마 안 불편해? 아무리 그래도 미리 전화는 하고 다니시지. 그래도 사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 집 드나들 때 자주 오셨던 거지?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갈 게 뭐가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신경 쓸 거 없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이상한데 엄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시어머니 성격에 엄마한테 할 말 다 하실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엄마는 워낙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서 강한 사람만 보면 작아지는 분이었거든요. 여태껏 저 걱정할까 봐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신경이 쓰였죠.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오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100일을 넘기게 되었어요. 엄마도 힘드시고 이젠 슬슬 어린이집에 맡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편하게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하고 아기만 따로 아기방에서 분리수면 훈련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기방에 홈캠을 설치했는데요. 아기가 잘 자는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녹화도 되고요. 밤에 잘 때나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아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요. 애 너무 없고만 계시면 안 좋다니까요. 다리도 희고 버릇도 나빠지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애를 업어 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라 끼고 있던 이어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소리였죠. 시어머니는 아기를 업어주지 말라고 친정엄마에게 대놓고 잔소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저희 애들 키울 때 육아측 10건은 보면서 참 똑부러지게 키웠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식 셋을 다 잘 키웠잖아요. 저는 애 셋 키우면서 한 번을 업어준 적이 없어요. 소아과 전문의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애들 오다리 되고 독립심 못 키워준다고 업어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세요? 옛날에야 아기 들쳐업고 무식하게 부뚜막에 밥 짓고 해야 했으니 그랬지. 지금은 이렇게 아기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저 업을 이유가 뭐가 있답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아기 계속 보시겠어요?
차라리 전문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게 낫지. 애 키우는 것도 다 과학이에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요즘 이렇게는 말 못하는데 마치 하인이나 유모살이 하러 집에 들어온 사람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믿기 힘들었죠. 그렇게 평등을 좋아하시던 분이 왜 시월드라고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받자 시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했죠. 어머니, 아기 침대 머리맡에 조그만 카메라 보이시죠? 일하면서 아기 보고 싶을 때 보고 잘 때 분리수면하느라 홈캠 달았는데 지금 듣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하신 거예요? 아기 업어주는 건 제가 그러시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아기 이유식 만드시고 할 때 의자에 혼자 앉혀두는 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공부했는데 어릴 때 한 번씩 그러는 건 괜찮대요. 너무 커서까지 계속 업어 키우는 게 문제죠. 어머, 얘 뭐를 달아? 너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감시하는 거니? 참 기가 막혔어. 아니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예민하질 않니? 해서 좋을 거 없는 걸 왜 하면서 애를 키워? 이러다가 앞으로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니? 교육은 태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생아 때는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뭐니? 하루 종일 할머니 등에 엎여 있으면서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영어 CD도 틀어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좀 도우려고 오는 건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카메라까지 달아. 너 참 버릇없는 아이로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한테 애 맡겨놓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참. 암튼 전화론 그렇고 퇴근하면서 집에 들러라. 하던 얘기 마저 하게. 옆에 저희 엄마가 있건 말건 할 말 다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자비로운 것까지 기대 안 했지만 그래도 상식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시월드라고 너무 대놓고 갑질을 하는 것 같아서요. 오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저도 더 할 말이 많이 남아서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더구나. 카메라를 달았다고? 어른들이 집에 계신데 카메라는 왜? 뭐가 됐건 시어머니에게 바른 말 팍팍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어머니가 친정엄마도 아니고 아니 친정엄마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갖고 이렇게 불러서 혼까지 내시고 그러세요. 애 키우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아니 막말로 도와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야? 이 녀석이 아주 장가가더니 기고만장해졌구나. 꼴도 보기 싫다 가거라.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방 안에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혼날 일인가 하면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이 더 커질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하고 교대해드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퇴근길에 부르면 보통 어머니들은 저녁도 차려주시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일찍 와서 밥하길 기다렸다가 실망하셨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는 시댁이라고 한치도 더 나서는 것 없더니 왜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을 강조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배우신 양반들이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의미 없는 부름을 당한 뒤 저희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희 저녁을 예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엄마, 어머니 계속 오셨던 거야? 계속 오셔서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신 거야? 왜 말 안 했어? 아니 함부로는 무슨. 말을 뭐하러 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안 그러셨어. 안 그러셨는데 이번에만 그러신 거야. 김서방 많이 먹어. 내가 김치랑 새로 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네. 주말에 가서 새 김치 담가다 줄게. 차린 게 없어서 미안해. 그 와중에도 엄마는 남편 반찬 걱정이셨어요.
막무가내인 시댁이 엄마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참 답답했죠. 엄마,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아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이젠 안 그러실 거예요. 미안해. 힘들게 애봐주시는데. 아이고, 아니라니까. 내가 요즘 얼마나 좋은데. 모처럼 아기도 보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안 업어주고 그 뭐냐. 책도 읽어주고 그럴게. 이렇게 또 하나씩 배우는 거지 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좀 딱딱하고 자기만 옳다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런 일 다시는 생기지 않게 제가 중간에서 많이 노력할게요. 마음 상하셨다면 푸세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엄청난 집에 시집 보낸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걸 받고 시집 간 것도 아닌데 이런 수모를 겪게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죠. 게다가 사돈 일이니 얼마나 가시방석 같으셨겠어요. 그러면서 같은 부모로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겠죠. 똑같이 해서 결혼시켰는데 시댁이라고 막말하는 게 아무리 엄마라도 어떻게 괜찮으셨겠어요. 그 일로 엄마에게 죄를 지은 듯 제 마음이 무거워졌고 저희 시어머니도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다시는 저희 집에 중간에 몰래 오시는 일이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저희 부부 앞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으셨나 봐요. 아니, 다들 많이 쓴다고 해서 에어프라이어를 하나 샀는데 괜찮네? 요즘은 이렇게 전자제품들도 쓰기 간단하고 성능도 좋고 그렇더라. 쟤네 집에 있길래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나도 샀지. 쟤네 집에는 별거 다 있어. 옷 냄새 빼주는 그거부터 아기 이유식 만드는 기계도 있고. 참 얘, 그 이유식 만드는 기계 있잖아. 그거 신기하더라. 비싸 보이던데. 그런데 그거 너희 어머니도 사용하시니? 저번에 보니까 아기 분유통 뒤에 쓰여 있는 사용법도 잘 못 읽으시더라고. 너무 어렵다면서 나한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내가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몰라요? 하고 물으니까 그냥 웃고만 계시더라고. 네 어머니 글은 배우신 거니? 한 번은 시어머니 친정 언니 아들의 결혼식으로 온 식구가 모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자리에서 저희 식구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민감한 질문을 대놓고 하시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엄마가 어렵게 자라셔서 형제들한테 양보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집을. 그 어려운 말을 하게 시켜놓고는 어머니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폭격을 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저번에 사용 설명서도 못 읽으신 거구나. 아이고, 비슷한 연배인데 참 안타깝게 사셨네. 까막눈이나 다름없으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드셨을 거야. 그나마 넌 대단하네. 그런 어머니 밑에서 공부할 만큼 했으니. 언니 며느리는 참 변호사랬지? 사돈 내외도 다 법조인이시라면서. 아이고, 언니는 아들 장가 참 잘 보내네. 격이 맞으니까 거기는 참 평등하겠어. 좋겠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휴, 나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또 평등 타령을 하며 대놓고 저를 돌려깎게 하고 계신 시어머니의 행동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것도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남편이 없는 타이밍에 딱 할 말씀하시는 권모술수에 능한 모습이 놀라웠죠. 식구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와 저희 엄마를 모독하는 건 격이 맞는 행동인지 되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놓치신 게 있어요.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네, 저희 엄마가 좀 못 배우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 어릴 적부터 직접 공부 가르치시고 말씀도 참 예의 바르게 하셔서 교양 있는 분이란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입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입을 잘못 쓰면 덕을 다 깎아먹는다고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 정말 입을 하수구처럼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다 뱉으면 그게 하수구지. 어떻게 입이겠어요? 진짜 겸손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가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저는 참지 않고 받아쳤어요. 저도 틀린 거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니까요. 처음엔 자신한테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할 말 다해 시원한 마음으로 맛있게 음식을 드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불쾌하셨나 봐요. 다른 식구들이 저희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마침 통화를 마친 남편이 들어왔고 더 이상의 격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벼르고 별렀다가 다시 한 방을 쏘시더라고요. 공격 대상이 제가 아닌 엄마로 다시 돌아갔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한동안 저희 집에 발걸음을 끊으셨던 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신 건 남편 친구 결혼식 때문에 부부가 함께 외출한 일요일 낮이었어요. 남편에게 결혼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저희가 없는 시간에 맞춰 집에 들으신 거죠. 그때 저는 주말까지 엄마한테 애를 봐달라는 게 너무 죄송해서 아기 낮잠 잘 시간에 엄마도 주무시라며 홈캠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더니 거칠게 홈캠을 끄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녹화된 화면을 돌려보니 카메라를 향해 매섭게 눈을 부라리시며 작정하고 카메라를 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결혼식 중간에 나갔는데 걱정이 된 남편도 저를 따라 나서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술을 한잔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입구에 내려주고 먼저 올라가 보게 했어요. 자기가 빨리 올라가 봐. 또 무슨 이야기 하시기 전에 얼른 나도 주차하고 바로 갈게.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고 저도 순식간에 주차를 마치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문 밖으로 다 새어나올 만큼 이미 큰 소리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옛날 같으면 식모살이나 하며 살았을 건데 사위 잘 들여 손주나 보고 살면 복에 겨운 거 아니냐고. 대체 이 막말은 또 뭔지 제가 없다고 대놓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문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자 저는 끝내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서 두 눈을 부라렸죠. 마치 홈캠 앞에서 눈을 부라렸던 어머니처럼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식모살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의 등장에 식구들은 잠시 언쟁을 멈췄어요.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니,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여기 반찬 만드시는 김에 우리 것도 좀 부탁드렸다. 아무래도 나랑 다르게 시간도 있으시고 반찬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 거야. 김치랑 나물이랑 마른 반찬이랑 해달라고 하고 돈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남편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난리다. 부창부수도 정도가 있지. 어째 그렇게 너희들은 똑같이 닮아가냐? 그런데 왜 닮아도 좋은 쪽으로 안 가고 하양 평준화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떤 상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사돈에게 돈 줄 테니 반찬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식모살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거예요? 예, 네 남편이 그러잖니? 반찬 가게에서 사 먹지 창피하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현실을 얘기해 준 거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니? 사돈이라고 다 같은 사돈이야? 레벨우가 다르지 레벨우가. 자고로 결혼이란 똑같은 조건으로 병등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 매사 가족끼리 부딪히고 안 맞고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평등이라고 하셨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 저랑 이 사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월급 받고 학교도 비슷한데 나와 결혼 비용 똑같이 반반 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평등해요? 어머니가 전문직이라고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신 우리 어머니랑 레벨우가 안 맞아서 뭐가 불편하신데요? 무슨 불이익이 있으신데요? 대체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교양 있긴 말로 타이르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무식한 집안은 똑같이 무식하게 대해야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나 참 기가 막혔어. 얘,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바락바락 대들고 그래. 어? 너 한번 혼나볼래? 순간 어머니는 아예 혼을 내듯 손까지 들으셨고 저희 엄마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놀라서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이 재빨리 저지해 다행히 더 흉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됐지만 시도를 하신 것만으로도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저랑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깼는지 울음을 터뜨렸죠. 본능적으로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달래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저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이놈이 아주 미쳤구나. 내가 널 그렇게 길렀니? 응? 그렇게 가르쳤어? 결혼하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너도 그냥 이 집 아들 해라. 난 이제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할란다. 말 같지도 않은 집안이랑 결혼 한번 잘못시켜서 내가 이런 꼴이나 당하고 원? 엄마, 제발.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유, 우리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나 알아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식하게 굴어. 뭐 이 자식아? 무식? 감히 나한테 무식하다고? 아니 이놈이 진짜 미쳤나? 이제는 남편에게 손을 드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밀치듯 저지했고 시어머니는 놀라고 분해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어요. 네 장모가 뭐라고 지혜미한테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대체 무슨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거냐고.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듣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비밀을 다 실토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시어머니와 저는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요. 사실은 엄마 합의금 그거 우리 장모님이 빌려주신 거야. 뭐? 뭐라는 거야 네가 지금? 엄마가 음주운전해서 사람 쳤을 때 그 합의금 우리 장모님이 돈 빌려주신 거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당장 1억을 구해야 하는데 빌릴 데가 있어야지. 장모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부탁드렸어. 그런데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돈 1억도 없어서 아들한테 구해오라고 하는 양반이. 무슨 소리야? 쟤네 집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서 이게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우리 장모님 사실 우리 지점 VIP야. 나한테 비밀로 하고 내 실적도 엄청나게 올려주셨는데 자식들한테도 알리기 싫어하셔서 비밀로 해드린 거야. 남편이 실토한 엄마의 비밀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이야기였어요. 저랑 동생들이 전혀 몰랐던 엄마가 부자였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죠. 엄마는 지금까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사놓은 작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다른 건물이나 땅은 물론 차도 없고 생전 외식도 안 하는 분이셨으니까요. 남편의 설명에 의하면 엄마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러 남편이 근무하는 지점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위의 길을 몰래 살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어느 날 은행 VIP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엄마는 저랑 동생들에게 미리 주면 성실하게 살지 않을까 봐 나중에 주려고 말씀을 안 하신 거니 비밀 유지해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주부로만 살던 엄마가 돈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신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가구 대리점을 하셨는데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돈을 긁어 모으셨고 가구 단지마다 지점도 내서 돈을 꽤 버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라 그 돈을 다 저금만 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취업을 하면서 엄마가 그 돈을 다 빼서 저희 은행에 넣으신 거였죠. 혹시나 딸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리고 은행에서 VIP들을 위한 고급 투자 정보를 줄 때마다 엄마는 직접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서 주식과 펀드로 꽤 많은 수익을 내셨대요. 그렇게 억대의 자산가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몇 달 전 시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그만 사람을 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경찰서에 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만 연락해서 돈을 부탁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연봉이 1억이나 되는 분이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니까 남편은 황당했지만 당장 자기 엄마가 구속되게 그냥 둘 수도 없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다 장모님에게 실토했다고 해요. 장모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면 엄마가 브레이크를 못 걸 것 같아서. 아니야. 자네가 뭐가 죄송해. 아기는 다시 자네. 배고프지? 내 금방 밥 차릴게. 이제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고.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쓰러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도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밥을 먹자니 엄마도 참 대단하구나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엄마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이걸 어째.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주려던 반찬을 다시 꺼내 밥을 차리던 엄마는 이미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일단 식사하시죠. 단호하고 차가운 엄마의 말투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밥상만 차릴 뿐이었고 다 차리고 앉아 냉정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 다들 앉아서 식사하세요. 아마 이 음식은 제가 사돈께 직접 해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음식이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부인, 몇 마디 사과로는 되돌리기 힘든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계속하셨어요. 참 멈추지도 않고 끊임없이요. 처음에는 배울 만큼 배우고 벌 만큼 버는 양반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근본이 잘못된 분이었네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딸이 몹시 힘들어하면 저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 참겠지만 저희 딸한테까지 함부로 하시면 어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 돈은 다음 주까지 모두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서방이랑 딸 보고 빌려드린 거지 사부인 보고 빌려드린 건 아니라서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저도 법적 조치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맛있게 식사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본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표정과 태도였어요. 엄마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눌러버리셨고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릎까지 꿇으셨죠.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남편도 엄마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시아버지가 아셔야 시어머니가 다시는 사람 깔보고 술 먹고 운전하는 일이 없다고요. 결국 어머니는 식사를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러 간 남편에 의해 시아버지가 음주운전과 합의금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당신 인생에 흠집을 남겼다며 시어머니와 이혼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장 저희 엄마에게 돈도 갚아야 하고 시아버지와 사무실도 함께 쓰고 있기에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버티셨죠.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던 시아버지는 결국 집 담보로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엄마의 돈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놓고 전세로 옮기시면서 대출도 갚으셨죠.
한 푼의 빚조차도 허락하기 힘들었던 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각방을 쓰며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셨고요.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는 물론 모든 가족에게 찍소리 못하며 조용히 일만 하며 지내셨어요. 그런 일이 있는 후에도 엄마는 저희 아이를 계속 봐주시고 저희 부부 저녁을 차려주시며 힘들어도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셨죠.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티를 안 내고 살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갑질을 하는데도 참을 수 있었는지요. 그래서 물었더니 엄마는 의외로 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사람이 사람 도리를 못하면 사람 노릇하고 살기 힘든 거지. 그걸 알면 세상이 참 쉽게 보인다. 그 두 가지만 잘 알고 살아도 사는 게 좀 쉬워져. 모진 세월을 겪으며 현자가 되어버린 엄마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남편은 자기 어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넓은 아량과 인간으로서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멋진 엄마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이후 저희 아이는 쑥쑥 자라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엄마는 수백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에 각종 교육비를 전담하시며 손주 교육에 모든 힘을 쏟아 넣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버릇없이 굴지 않게 옆에서 훈육도 참 잘해주시고 계시죠. 저에게는 너무 든든한 삶의 등불 같은 분이에요. 한 번은 애를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 너희들은 돈도 많다. 그거 유난 아니니? 어린 나이에 무슨 영어를 수백씩 들여 가르쳐? 너희들 돈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자식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바로 받아쳤어요. 아, 그거 우리 장모님이 다 대주시니까 걱정 마. 우리가 돈이 어딨어. 우리가 벌어 우리가 산 집 대출 갚는데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있는데. 장모님이 사립초등학교부터 국제중 자사고 미국 유학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고 돈 걱정 말고 애 잘 키우라고 하셔. 애 앞으로 교육연금까지 들어놓으셨으니까 엄마는 걱정 말아요. 남편이 얄밉게 남의 아들처럼 구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더구나 엄마 이야기가 나오니 완전히 꼬리를 내리셨죠. 참 고마운 분이시다. 우리가 못해주는 걸 해주시니 내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확실히 우리랑은 사이즈가 다른 분이시다.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해드리고 너희가 대신 잘해드려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더욱 기가 죽으셨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길을 못 펴시고 은퇴할 나이인데도 일하면서 살고 계세요. 모아둔 돈은 없고 집은 전세고 한창 더 벌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의 말처럼 두 가지만 명심하고 살아도 좀 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엄마의 말을 꼭 가슴에 새기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사람답게 사는 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삶의 진리에 따라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긴 글 마칠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